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정말 강자로 꼽히는 기업이죠. HSP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고압 수소 원일링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HSP는 정말 그 독보적인 기술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 기술이 대체 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HSP 하면 역시 말씀하신 고압 수소 원일링, 그 HPA 기술이 핵심일 텐데요. 원일링 자체는 원래 반도체 성능 높이려고 열 처리하는 공정이잖아요. 근데 HSP 방식은 뭐가 좀 특별한 건가요? 이게 왜 자꾸 중요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 회로 선폭이 계속 좁아지면서 이제 28나노미터 이하, 더 미세해지니까요. 기존에 쓰던 고온 방식으로는 잡기 힘든 누설 전류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하이케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쓰면 그 계면 결함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HSP의 HPA 기술은 이걸 해결하는 거죠. 아, 누설 전류와 계면 결함 문제요? 네,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수소 농도를 확 높여주면 한 450도 이하,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이런 결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트랜지스터 성능을 눈에 띄게 좋게 만드는 거고요. 아하, 기존에는 한 600도 이상 고온으로 처리했었는데 그걸 저온 고압으로 풀었다는 거군요. 그럼 열된 거에 금속 배선이 망가지거나 할 위험도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거고요. 주력 장비인 제니시스도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그 제니시스 장비는 어떻습니까? 경쟁력이요? 제니시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고압 관련해서 되게 까다로운 안전 인증질이 있어요. 유럽 PED, 미국 ASME, 한국 KGS 같은 것들인데 이걸 다 받고 실제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유일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올 2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기술 장벽, 해자라고 볼 수 있죠. 와, 전 세계 유일이라니. 그럼 시장에서의 위치도 거의 독점적이겠네요. 고객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양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HSPP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시스템 반도체 최고 기업들부터 시작해서요.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강자들까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기술 독점 덕분에 수익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독점적 지위가 바로 실적으로 나타나죠.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습니다. 50%요? 와, 제조업에서요? 네, 정말 보기 드문 거의 경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가격 결정권이 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야, 50%가 넘는다니. 근데 이런 독점 구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경쟁사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던데요. 아, 네. 그 부분 예리하게 보셨네요. 최근에 경쟁사인 예스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꽤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HSPT가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 예스티요? 네, 실제로 두 회사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지금 한 8건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경쟁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HSP의 독점적 지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 분쟁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나저나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생산 능력은 괜찮은가요? CAPA는요? 그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에 신사옥이랑 공장을 새로 크게 짓고 이전을 마쳤거든요. 이걸 통해서 생산 능력이 연간 약 80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3,200억 원 이상 규모인데 기존보다 딱 2배 커진 거죠. 2배나 늘렸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신제품 계획 같은 거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HPO라고 고압 산화막 정비라는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인데요. 고압 산화막, HPO요? 네, 기존에는 반도체 산화막 만들 때 보통 고온에서 진행했거든요. 이걸 저온이면서 고압인 환경에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저렴막 품질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패키징 공정에도 쓰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이브리드 본딩까지요? 네, 지금 글로벌 최상위 고객사하고 성능평가, 그러니까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HPO처럼 새로운 영역으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군요. 그럼 R&D는 또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같은 거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이맥 알죠? 거기랑 손잡고 앞으로 나올 CFET나 3D D램 같은 아주 차세대 반도체 구조에 HSP의 고압 기술, 그러니까 HPO나 HPO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선행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고압 환경에서 수소 말고 다른 종류의 가스를 써서 뭔가 새로운 특성의 막을 만들거나 결함을 제어하는 뭐랄까 고압 기술 플랫폼 자체를 확장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 네, 그리고 D램 계속 쌓아 올리면서 중요해지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도 이게 입자 제거라든지 계면 안정화 이런 게 필요해서 어닐링 기술이 또 요구되거든요. 이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장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럼 최근 실적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2025년 2분기 성적표는 나왔나요? 네, 2025년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매출액이 882억 원, 영업이익이 4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도 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53.7%,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와, 여전히 50%가 넘네요. 그렇죠. 재고 자산은 그 전분기보다 좀 줄었고요. 231억에서 175억으로 재무 상태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661억 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이 2,411억 원인데 부채는 다 합쳐서 3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실적도 재무도 아주 튼튼하군요. 그 외에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특허 분쟁 같은 거라든지 대주주 관련 이슈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일단 예스티와의 특허 분쟁은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좀 격화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대주주 관련 이슈인데요. 원래 대주주가 크레센도라는 사모펀드였어요. 이 사모펀드가 HSP 지분을 팔려고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아, 매각이 잘 안 됐군요. 네, 그래서 히트2025 홀딩스라는 특수 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분 39.28%를 넘기고 일종의 자본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지분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어떤 잠재적인 물량 부담,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아, 대주주 리스크가 있군요. 좀 긍정적인 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관련해서 장비 발주가 한 1년 넘게 좀 지연됐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삼성이 테슬라하고 대규모 AI 칩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테일러 공장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HSP한테는 아주 큰 고객사의 투자가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테슬라 계약이 나비 역할을.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HSP는 정말 강력한 기술적 해자,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한 높은 수익성, 그리고 HPO라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까지 갖춘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EST의 추격과 특허 분쟁 심화 가능성, 그리고 대주주 지분 관련 오버행 리스크 같은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HSP의 앞으로의 기업 가치는 새로 개발 중인 그 HPO 장비가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사의 도전을 어떻게 잘 방어하고 이 특허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해 나갈지, 마지막으로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HSP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